소개받은 가스공사 기술개발처장 이효진입니다. 15분이 밑에 있을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는데 방금 보니까 굉장히 짧네요. 석유 말씀하셨는데 석유하고 가스가 오늘 굉장히 좀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4차 산업이라는 거 뭐 AI를 중심으로 하지만 AI 이외의 ICBM 기술들을 어떻게 우리 현장에서 녹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백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를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세요. 특히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일, 업역에 대해서 많이 몰라서 그걸 좀 소개드리려고 그 업역 내에서 저희가 4차 산업 관련된 것들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사 소개를 잠깐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4차 산업 얘기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석유공사 쪽에서 업스트림 얘기를 저기 업스트림 파트는 저희들이 들어도 항상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얘기는 좀 빼고 그 후단 부분으로 내려와서 생산된 가스를 우리나라에 실어와서 저희가 어떻게 소비자 땅까지 공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단에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는 가스는 저희가 공급하는 가스를 도시가스사들이 받아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이랑 좀 다르게 소비자 단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이제 차원의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83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매출액이 한 2조, 작년에 26조 정도 되는데 전부가 거의 다 가스비, 원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 10% 정도가 저희들 이제 설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가스를 도입하려면 외국에서 저희가 뭐 동해 가스전 조그만한 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배관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가 뭐 중간에 다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에서 가스 차원에서는 섬과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가스를 액체로 만들려면 이제 뭐 차갑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로 실어 와서 그걸 다시 가스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배관망을 통해서 도시가스사나 발전사에 공급하게 되죠. 거기까지가 저희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에 사실은 이제 뭐 원래 보통 한 4개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달에 제주도에 조그만 이제 스몰 스케일의 터미널을 운영을 해서 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해서 5개 정도 있고요. 평택에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저장량 규모로는 가장 크고 송출량 규모로는 인천에 있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인천에 가스 탱크를 조금 더 짓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는 인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리시빙 터미널이 될 겁니다. 배관망은 전국적으로 한 4,800km, 그러니까 5,000km 정도 되는 배관망을 전국적으로 이제 그물망처럼 환상망이라고 그래서 어디 한 군데서 사고가 나도 주변에서 바로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어들이 저희들이 쓰는 용어들이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뭐 생략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여주는 전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전부가 이 안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장치 산업을 하는 곳입니다. 뭐 이제 탱크라든가 펌프 몇 개를 가지고 배관망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장치 산업 기준에서 이 AI라든가 ICBM 기술들, 4차 산업 기술들을 통해서 이 장치 산업의 효율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저희들의 핵심적인 비전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뭐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차원의 것들을 좀 동반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만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한 게 저희는 4차 산업 기술들의 수요 기업으로서 이런 기술들을 저희들이 끌고 가진 못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여기에 계신 4차 산업 관련된 기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들을 갖고 가게 되면 그 중에서 검증된 기술들을 저희가 목표한 바와 융합시켜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목적한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비전의 핵심이고요. 특히 저희 설비의 운영성이라든가 효율성, 안정성의 강화를 위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회사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일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동반해서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범 사업 차원에서 어려운 일들을 도전적으로 가기보다는 아직은 4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된 기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파트를 먼저 하고 그를 통해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도전적인 방향을 갖고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 전략 방향을 갖고 일단 추진 과제는 한 7개 정도 나왔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세부 추진 계획들이 조금 중요하고요. 이런 세부 추진 계획 중에 제가 오늘 몇 가지 지금 진행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단에서 뭐 대부분 보시면은 아주 참신하고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차 산업 그리고 공장을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진행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1차적으로 선정이 됐고요. 요 저희들의 전략 방향은 매년 롤링이 됩니다. 보통 회사가 전략을 만들면 보통 한 2년에서 뭐 3년에 롤링하는 게 보통의 이제 관례인데 4차 산업 관련된 저희의 전략은 기술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서 매년 롤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반적인 롤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 뭐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꾼다든가 이런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영 효율성 관련해서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 효율성, 운영의 효율성 파트를 이제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비의 어떤 그 빅데이터를 기반한 운전의 최적화라든가 뭐 한전에서 그런 용어를 쓰진 않았으면 CBM이라고 컨디션 베이스로 각각의 설비들이 현재의 상태들을 IoT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언제 설비들을 보수할 건지 이런 판단하는 것들 통합 수급이라기보다는 재고죠. 저희가 이제 가스를 외국에서 배로 실어오다 보니까 어느 터미널에다가 주고 이 가스들이 배마다 또 이렇게 성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열량 베이스긴 한데 이 열량들을 어떻게 섞었을 때 소비자한테 최적의 열량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첫 번째고요. 안전관리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현장의 설비의 안전성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이 가는 협력 업체들, 시민, 사회에 저희들이 공헌할 수 있는 파트들이 뭐가 있는지 이게 이제 3개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특히 이제 설비 효율성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뒤에 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요. 최적 설비 운전이라는 건 뭐 당연히 이제 설비 간의 어떤 역할들에 따라서 어떻게 운전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전력 소비를 최소화시킬 거냐, 생산량을 최대에 올릴 것이냐, 뭐 이런 관점들이고요. 예지 보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설비들이 갖고 있는 특성 내에서 어떻게 유지 보수하는 게 가장 적합한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VR 기반의 교육 시스템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거의 상용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해서 도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전 시스템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OIS, 오퍼레이팅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설비들이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10여 년 전부터 축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많은 분들의 좀 반대가 있었죠. 뭐 쓸모도 없이 왜 데이터만 계속 축적하는 그 시스템을 갖추도록 기지를 설계하느냐.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예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은 저희들이 터미널을 기지를 설계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설계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운영 데이터들을 좀 축적하면 설계와 나중에 동기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사실 출발했었는데 이 4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좀 유효하게 작동되고 있고요. 진동 회전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진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동 데이터라든가 알람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실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운전 요원들한테 가장 최적의 모습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작업까지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각각의 데이터의 상호 관계들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AI나라든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만드는 작업이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만들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스의 성분이라든가 가스가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각각의 기지들의 재고 현황들, 그리고 터미널이 있다고 해서 가스가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소비지에서 얼마나 가스를 쓰냐에 따라서 각각의 기지의 운영 회전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해서 어디다가 가스를 많이 저장해 둘 거냐, 어느 기지에다가 어떤 배를 붙일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핵심이고요. 요거는 제가 좀 뒤에 가서 어떻게 확장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인천에 아까 가장 송출이 많기 때문에 인천 기지를 타겟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요 시스템을 갖추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타 나머지 5개 기지에 확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전국적 단위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설프고요. 뭐 궁극에 가서는 아마 디지털 트윈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있는데 그 전 단계 정도의 수준으로 전국적인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AI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뭐 국내외적으로 가장 잘하는 기업과 같이 일하는 게 가장 타당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산학 협력을 하는 게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배관망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아까 보셨던 한 5,000km 정도 깔려 있는데 이게 가장 큰 걱정이 배관 자체는 사실 굉장히 안전합니다. 거의 배관이 문제가 돼서 뭐 예로 일본의 고베 지진 났을 때도 저희 같은 배관 도매 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렁크 라인은 무사했고요. 그래서 배관은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뭐 지하수를 개발하신다든가 도로를 확장하신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땅을 파시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가 저희 배관을 건드려서 배관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로 이를 이외에 이제 순찰을 하고 있는데 이 자동차로 직원들이 순찰을 하다 보니까 차 운전하랴 배관 보랴 이렇게 정신이 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영상 분석 기술을 계명대와 같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9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지는 게 개발될 것 같고요. 드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차로 가지 못하는 지역 같은 경우 해상에도 이제 배관이 해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을 적용할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제 저희들이 특별히 고정형 CCTV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이 영상 분석, 객체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쉽게 말해서 이제 포크레인이 없던 포크레인이 갑자기 생기면 그런 것들을 이제 알람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 뭐 설비가 그렇게 복잡한 설비는 아닙니다. 저희 회사가 뭐 가장 어려운 설비가 이제 회전기기들, 펌프들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회전기기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태 기반의 메인테넌스를 위한 분석 기술을 포항공대와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OIS라든가 기존의 이제 진동 VMS라든가 이런 것들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IoT가 뭐가 있는지 그 IoT들을 현장에 조금 적용하는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OIS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생산기지 데이터를 계속 축적은 해왔는데 딱히 뭐 쓸모는 없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보니까 특히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이디어들은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기술들은 갖고 계시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실제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좀 주셨으면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산기지 OIS 데이터를 1년치 데이터가 한 500GB 정도 되는데 요거를 이제 주는서 스타트업 경진 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제 2차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아까 이제 한전에서 말씀하실 때 보안 이슈를 저희도 공기업들이 데이터를 공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정원까지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주는 데이터는 5년 전 운영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도 조금 이제 각색을 해서 실질 데이터랑은 조금 차별돼서 뭐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작업을 하는데 한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허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공개됐고요. 이 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 10여 개 기본적으로 뭐 오늘 심사를 하게 되면 한 10여 개 기업정들이 선정될 것 같은데 이 10여 개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포상을 하고 그 중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장치 산업이 갖고 있는 뭐 문제는 다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장치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알고리즘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들을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지원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뭐 공공 데이터들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보안상의 이슈 때문에 저희들이 요것밖에 못 드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이것들을 조금 더 확장성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유용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최종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여드렸던 거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고요. 그 이외에 현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향후 가스공사는 이런 모습의 4차 산업을 적용하는 모습이 될 거다. 최종적으로 국가 에너지 플랫폼이 됐을 때 가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우리가 충분히 밀어넣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화 작업을 진행해 나갈 거다. 이거에 근거해서 각각의 아이디어들이라든가 현장의 소규모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할 때 공유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